안녕하세요. 카카오 네이버 주가가 지금 이틀 연속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더 사들이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이면 빼고 부정적이면 빼고 그냥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은 당연히 저점 매수를 하고 싶은 유혹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나는 이 기업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이거는 더 기회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특히 역발상 투자자들은 더 그래요. 뭐 저도 역발상 투자자이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그렇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이슈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뭐냐면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영향이 더해졌는지 어제 하락했던 네이버랑 카카오 주가가 추가 하락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좀 과하게 떨어진 거 아니냐. 뭐 증권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좀 추가 매수를 하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셔서 그거에 대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떨어지는 칼을 받으려면요, 사람은 왜 떨어졌는지를 이해를 잘해야 돼요. 원인을. 대체 왜 떨어졌을까? 그런 다음에 판단하셔야 되는 거지, 그냥 떨어졌다고 무조건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사게 됐을 때 우리가 말하는 지하 1층이 아니라 뭐 지하 2층, 지하 3층 본다, 이렇게 위험일 수 있다라는 거죠. 기업 같은 경우는 이 주가가 실적에 연동된다라 생각을 하지만, 이런 단기적인 경우는 보통 심리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어제랑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심리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줬죠. 앞으로 영원히 오를 듯한 상승을 보여줬던 뭐 네이버, 카카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할 때 투자자 입장에서는 무결점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오늘 급락하면서 투자자들한테 공포심을 줬어요. 아, 무결점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투자자들이 공포를 느꼈다.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냐 아니냐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렇게 본 다음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면은 내가 판단했을 때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내가 뭐 수익이든 손실이든 정리하고 나오는 게 훨씬 더 이익이겠죠. 금융 플랫폼에 대한 지금 규제가 많이 나왔는데, 이제 보통 송금이라든가 결제 같은 걸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편리를 줍니다. 그래서 이용자를 많이 모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토스라는 게 있을 거고, 카카오페이라든가 뭐 네이버라든가 지금 이런 형태들의 지금 이번에 직격탄이었었는데요. 그렇게 모은 다음에 이제 수익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짜를 줬으니까 나도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했었냐면, 뭐 보험을 맞춤으로 우리 AI가 해서 보험을 소개해 줄게요, 투자를 소개해 줄게요, 대출을 연결해 줄게요,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받아서 이익을 냈었습니다. 이런 사업 모습이었는데, 이제 금융당국에서 이거를 본 거죠. 이건 광고가 아니라 너희들 중개를 한 거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광고업으로는 하실 수가 없고 중개업을 따로 라이센스를 취득해서 사업을 해라 라고 했던 거였고요. 뭐 오늘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혁신금융기업이라 하더라도 규제에 대해서 예외는 없을 거니까 법대로 지켜서 해라 라고 한 거죠. 그리고 지금 이런 위기들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가장 밑에 있던 근저는 제가 뭐 오전에 올린 영상도 있겠지만, 플랫폼의 몸집이 커지면 커질수록 딜레마라는 걸 빠지는 거예요. 몸집이 커졌기 때문에 빠지는 딜레마예요. 몸집이 커지지 않으면 딜레마도 없습니다. 점점 골목 상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었던 거였던 거죠. 정부에서도 국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제 뭐 공정과 상생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조금 너무 많이 잠식을 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규제를 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9월 7일 날 몇몇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카카오에 대한 대책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국민의 어떤 눈치, 여론을 반영한 결과다라 볼 수 있겠죠. 규제나 정책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동안 약간 그 분위기가 이제 슬슬 규제나 정책으로 넘어가려는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나쁜 겁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플랫폼 성장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뭐 디지털세다, 반독점법이다 해가지고 계속 규제를 가하고 있고, 뭐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알리바바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규제를 좀 받고 있었고, 다른 나라들도 계속 그런 규제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정부가 봤을 때 플랫폼들의 성장세가 너무 빠르고, 그리고 그 플랫폼들이 사는 사업 구조가 해외 수출 구조가 아니라 내수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가 먹으면 어딘가는 피해를 본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로섬 게임이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의 견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문제는 미국에서 봤을 때 계속 오래됐지만 주가는 계속 규제를 받아가면서도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기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뭐 수급적인 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과하게 떨어졌다 싶을 때는 누가 파는지를 봐야 돼요. 이거 누가 파는 거야? 라고 봤더니 지금 기관이랑 외인이 계속 연일 내내 팔고 있습니다. 기관에서도 보면 주로 누가 파느냐, 대표적으로 연기금이랑 투신이 열심히 팔고 있어요. 그동안 매수세가 다 꺾이고 순매도세로 며칠 내내 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하락이 과도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또 본인들은 3일 연속으로 매도세를 하고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 이렇게 봤을 때는 좀 알쏭달쏭하죠. 근데 이제 내일부터는 선물옵션 만기 영향도 다 풀렸기 때문에 내일부터 좀 보면서 분위기에 맞춰서 기관이 정말 사고 있는지, 외국인도 순매수로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카카오랑 네이버 주가를 많이 떨어뜨리게 된 거는 기관 외인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도세가 이미 벌써 좀 꺾였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대량 매도를 어제 오늘 내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계속 대량으로 매도를 밀어내면은 이거는 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영향들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도세가 좀 줄어들어야지만 수급적으로도 이제 다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 누가 지금 많이 사고 있냐고 그러면 개인이 사고 있어요. 아마도 카카오라던가 네이버 자체가 이거는 된다라고 사업을 생각하시는 개인들이 오히려 지금이 저점이다 생각하고 들어간 거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카카오가 공매도가 거래 금지가 걸렸어요. 9월 9일 하루. 그러면 그 영향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6% 넘게 빠졌는데, 내일부터는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이것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를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 대표적으로 네이버보다는 지금 카카오가 조금 더 포지션이 더 주인공이기 때문에 카카오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과 상생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카카오가 내수시장을 잠식한다. 그래서 골목상권을 해치고 있다. 라고 했으면 카카오에서는 그에 맞는 맞춤형 해결책을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장을 잠식한다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하지 않는다라 보여주면서 우리가 골목상권을 위해서 같이 공정과 상생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는 걸 보여줘서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만회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수익성 저하와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가의 할인 요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이래요. 이거는 언젠가 한 번은 짚고 나가야 될 문제였다라는 거죠. 네이버든 카카오든 뭐 다.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차라리 매를 일찍 맞는 게 낫다. 너무 더 커진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처해졌을 때는 해결에 대한 보상도 굉장히 세야 되는데, 차라리 지금 시점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적당한 보상과 해결책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짚고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였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금융 규제예요. 이 규정을 보완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갖춰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죠. 이제 나왔던 거고 이거를 대처해서 다시 시작을 하려면 아무래도 뭐 인허가라던가 뭐 이런 규정을 만들어 나가는데 시간이 꽤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은 카카오나 네이버나 토스나 이런 거 안 할 거냐? 안 하지 않죠. 플랫폼의 최종 목적지가 이거기 때문에 결국 여기를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아마 그 기업의 모든 전사적인 노력을 통해서라도 해결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뭐 제가 노력하는 것보다는 그 그룹이 전사적으로 달려드는데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럼 금융사업에 대한 제동이 걸리면서 성장 속도가 둔화됐다라는 게 지금 이 주가의 할인 요소가 된 거예요. 성장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속도가 좀 떨어졌다라는 거고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 인허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꽤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제에 대해서 맞춤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빨리 대응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겠죠. 네이버 같은 경우도 현재 규제로 인해서 이제 매출이 좀 타격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다행히 제가 왜 그 나름대로 나쁘지 않다라고 하냐면 지금 금융에 대한 거, 카카오든 네이버든 간에 금융에 대한 비중이 아주 커지지 않았을 때 차라리 지금 먼저 국가가 원하는 제도 안으로 규정을 싹 맞춰주고 들어가는 게 더 깔끔하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나중에 문제를 걸고 싶어도 국가에서 원하는 대로 규제 다 맞춰줬는데 뭔 소리 하시냐라고 하면은 할 말이 있다라는 거죠. 차라리 시작 단계가 낫다라는 겁니다. 저의 생각도 이야기를 좀 더 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면 플랫폼의 내수 잠식 문제는 언젠가 해결할 문제였었다더라. 그래서 아까 매를 먼저 받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말을 했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의 수익을 포기해야 되는가가 이제 관건인데 그게 불확실성 요소예요. 100억으로 퉁을 칠 수 있는 건지 1000억이 들어갈 건지 조 단위가 들어갈 건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 요소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차라리 뭐 5천억을 투자해서 이런 상생과 공정을 다 해결하겠다라고 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해라고 생각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것에 대한 문제를 털어버렸다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주가 상승에 동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성 요소가 제거돼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플랫폼은 어떻게 해서든 금융사업을 하려고 할 것이다. 이미 전 세계의 다른 플랫폼들을 보면은 금융을 최종 목표로 삼고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열매를 포기할 플랫폼은 없다라는 거죠. 이 열매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달려갈 겁니다. 다만 그 열매를 수확하기까지 시간이 정체되었다. 그 시간이 정체되었고 그 시간이 정체되었다라는 거를 보통 투자자는 돈으로 환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할인 요소가 커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성장 속도가 떨어지면 이것도 할인 요소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과의 싸움에서 내가 충분히 이겨낼 자신이 있다. 그러니까 내 돈이 급한 돈이 아니고 당장 지금 빠르게 수익률을 내야 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기회들이 싸게 주식을 살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라는 거죠. 펀드 투자자, 뭐 기관이나 외인 같은 경우는 실적을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수익률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 수익률에 따라서 자신의 성과금이나 직장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성장 속도가 떨어진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매도에 대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는 누군가의 평가를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5년이든 10년이든 투자해서 충분히 수익을 거두면 되는 사람들인 거고 나를 자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싸우면서 이길 수 있는 투자자라고 하면은 이런 악재들이 터졌을 때 잘 지켜보고 기회다라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기관과 개인은 그래서 서로 장단점이 서로 다른 일들이 있습니다. 또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점이 약간의 악재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지금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왜? 무결점이라 생각을 했으니까. 그랬기 때문에 주가가 좀 올랐었고 오른 고점 대비 하락한 걸 보면은 아주 많이 하락했다라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카카오는 조금 많이 하락했고 네이버는 조금 하락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참에 좀 정리하자, 수익화 실현하자 이런 패턴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싸다 라고 말하면 좀 그렇긴 하죠.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플랫폼 기업들 지금 PER이 뭐 굉장히 높은 편도 아닙니다. 그냥 지금 딱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이제 좀 주가가 좀 떨어지고 나니까 뭐 낮지도 않지만 아주 높다라 말할 수도 없다. 그냥 적당하다 해서 약간 프리미엄이 좀 반영되어 있다. 이 정도인데, PER 같은 경우를 기업 업종마다 서로 달라요. 어떤 업종은 8, 뭐 예를 들어 지금 우리나라 은행들은 PER이 뭐 5배에서 6배밖에 안 되고, 지금 뭐 카카오라던가 네이버라던가 이런 건 30배 이상의 PER이 나오고 있는데, 전 세계의 다른 플랫폼들을 보고 나면은, 플랫폼 기업들은 PER이 낮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돈을 잘 벌고 있어도. 왜?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당장 PER이 30배여도 이게 한 3년 뒤면은 PER이 15배로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이 주식이 비싸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불확실성 요소가 몇 가지 생겼기 때문에 지금 기관이랑 외국인의 매도세가 있다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기관과 외국인은 언제 다시 들어올 것인가? 불확실성 요소가 해결됐다라던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했을 때 다시 들어올 것이다라는 거죠. 그럼 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저들이 확신을 가지기 전보다 내가 먼저 확신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규제가 어떻게 될 건지, 카카오나 네이버는 이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실제로 이렇게 준비했을 때 이 법안이나 이런 거를 다 통과해서 규제 안으로 완벽히 맞출 수가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먼저 예측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먼저 내려야 되겠죠. 뉴스 보고 판단하면 늦어요. 이런 경우는 내가 먼저 판단해야 돼요. 기술적으로 보자는 것도 보면은 대량 매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큰 음봉을 내잖아요. 보통 이걸 피레침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맞고 났을 때 V자 반등이 바로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보통 바로 V자 반등이 나오려면 그런 악재 뉴스를 지울 수 있을 만한 호재 뉴스가 나와서 이걸 상쇄시켜줘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V자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상승을 원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가뭄의 소나기 같이 호재성에 나오는 뉴스가 나와야 되죠. 아니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뉴스들. 뭐 했더니 뭐 문제가 없다라는 또 어떤 그 정부에서의 어떤 사람의 의견이라던가 아니면은 카카오나 네이버에서 실은 이럴 줄 알고 우리가 준비를 다 해서 해결책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연말 안에 해결이 끝날 것 같다라던가 뭐 이런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은 V자 반등으로도 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어쨌든 다 불확실성 요소로 되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요동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다 얘기를 했는데 우선은 투자자는요, 감정이 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 여기에 주주이던 주주가 아니던 간에 감정을 부여하지 말고 정말 객관적인 사실들만 보면서 앞으로 내가 지금 더 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가, 그리고 주식이 싼가 비싼가, 그리고 이 할인 요소들을 더했을 때도 매력이 있는가 없는가 수학적으로 생각하시고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